하게 됩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그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없어도 3자 구도에서 김문수가 이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 할 수 없다면 그 뜻도 존중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선거대책본부 본부장단 회의에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단념했습니까? 저는 네. 저게 그렇게 생각해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준석을 잘 압니다. 이준석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네.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계속 이준석이 그 뉴스를 장악하는 사람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단일화로. 단일화로.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즐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계속 단일화 하자 이렇게 그 압박을 하면 저 사람 키워주는 거다라는 판단했을 겁니다. 아하. 안 하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은 밀당 전략 중 이제 당기는 거죠. 네. 예. 근데 미는 거죠, 미는 거. 됐어 이제 그만해. 그만해. 어.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속 단일화하자고 구애한 것이 결국에는 이준석 지지율만 올려줬다. 그렇죠. 이제 이런 당내 내부 평가 속에서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밀어내기 전략으로 빠졌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까? 취재해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박 기자님도 이제 같이 저희 취재하지만 네. 이런 시기에는 우리를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물어보거든요. 기자들도 기자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멘트를 줄 때도 네. 의원들, 그 의원님 그 이준석 후보 단일 안 하잖아요. 네, 좀 네. 하겠어요. 네. 왜 그렇게 허팀 쓰냐고 네.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네. 진짜 속내로는 이제 몇 겹 파고들잖아요. 네. 그럼 의원님이면 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네. 어차피 대도 한번 버림받은 적이 있잖아요. 윤석열하고 옛날에 대선 직전에 둘이 그 의원총회에서 네. 전당원 투표에서 뭘 하느냐 마냐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악수하고 무슨 그때 전기차 타고 갔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 끝나고 본인 그 성상납으로 수사받았어요. 네.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준석 후보가 2번 다시 재현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난로에 댄 고양이는 네. 원래 그 난로가 뜨겁든 차갑든 간에 난로 곁에 가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너무 적확한 비유다. 거기 접근하진 않아요. 네. 그 2번 되면 그건 금붕어야. 그러니까 금붕어가 잡혀 죽는 거예요. 고양이가 아니라 금붕어가 되는 거야. 고양이들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안 가요 거기를. 네. 근데 이준석 후보도 포유류잖아요. 어쨌든 영장이고. 그러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네. 근데 그거를 그 국민의힘이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를까? 압니다. 알죠. 아는데 이제 2가지 포석이 있었죠. 네. 하나는 정말로 준석이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렇죠. 야, 지면 그게 네 탓이야, 목적이었죠. 임마. 맞아. 우리는 할 만큼 했어. 근데 실제로 보수지들이 오늘 일제히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문수, 이준석을 산술로 합치면 네. 비등비등해져요. 네. 이재명 후보하고. 그렇죠. 네. 저게 1+1이 네. 2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 표는 네. 완전 표심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 단일화 소위 말해서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난 투표장 안 간다는 사람이 90%예요. 네. 제 주변에 실제로 찍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서초나 강남에 사는 사람들 네, 중에서는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준석 뽑을까 하는 사람들 중에 네. 단일화하면 찔 거냐 기권하겠다는 거야. 단일화하면. 네, 기권하겠다. 그럼 내가 굳이 맞아요. 왜 뽑냐? 어. 이게 표심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해줘도 나쁠 건 없어요. 네. 나쁠 건 없는데 뉴스를 계속 갖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즐겨서 몸값을 15%를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15%. 네. 목표는 15%인데 네. 이제 10%가 될지 안 될지가 현실적인 거고 목표는 이렇게 북적북적하게 뉴스메이커가 되면 내가 10% 넘겨서 보전 받는다. 네. 선거비 보전이 핵심 포인트다. 네, 이준석 후보는 딱 전략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 네. 김문수 후보는 책임 떠넘긴 건데 네. 지금은 책임 떠넘긴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안방이 털리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안방이 털린다. 네, 너무 키워줬단 말이야. 아까 네. 박병희 기자처럼. 예. 네, 이게 적당히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너무 키워줬다. 너무 키워줬죠. 네. 그러니까 적당히 때리면서 책임만 떠넘기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지지율이 7, 8% 나왔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근데 10%, 12% 나와버리잖아요. 네. 안방이 털린다니까 이제. 이제 국민의힘 안방 털릴 차례다. 그렇죠. 계속 상승세잖아요. 예. 최근에 계속 우상향 추세거든. 예.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이 어제 한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예. 너 저거. 그만 얘기해. 네, 그러니까 권성동 어제 원내대표가 묘한 시그널을 먼저 보내잖아요.
오늘 이거 나오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시그널을 보냅니다. 단일화 안 해야 된다. 그만 매달리자 우리. 우리 이쯤 되면 우리도 자강 가야 된다. 네. 이걸 내리고 나서 그다음 좌락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원래는 이준석을 때렸을 때 저 사람의 지지율이 낮아지거나 책임론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네. 아니라 오히려 바이럴이 되면서 그 사람이 계속 화제가 되고 다음 일면을 차지하면 신문 일면을 차지하면서 계속 지지율이 오르는 거죠. 그게 그 현상을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네.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잡히는 거죠. 오늘 처음으로 이제 11.3%가 나왔기 때문에 이준석 캠프에서는 더 고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15% 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기자들은 취재하는 현장에서 득표율이 이렇게 나올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들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만 나오면 땡큐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선거비 보존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그 이제 유권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선거 보조금을 미리 주고 시작합니다. 네. 바꾸셔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그거는 그냥 준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쓴 거에 대해서 다시 또 선거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15억을 받았어요 이미. 네, 후보 등록하고. 네. 그래서 그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만 넘기면 또 돈이 들어옵니다. 네. 반이 쓴 거의 반이. 지금 한 20억 정도 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럼 15억 썼으니까 5억 정도 더 쓴 오버한 거잖아요. 그럼 10% 넘기면 20억에 대한 또 50%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0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5억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절대 단일화하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저는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잘알들은 전부 절대 단일화 안 한다. 단일화 이렇게 평가를 안 합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명확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펜코를 정말 보면서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펜코 정치인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가 본인이 굉장히 강한 팬층, 그 자기 지지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이거 놓치면 끝난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펜코에서는 김문수랑 단일화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어쨌든 동탄에서 이분은 재선 3선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동탄에서 재선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어려워요. 갔을 땐 네. 택도 없죠. 네. 네, 본인의 그 뭐 이제 바운더리가 넓어지면 좀 비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갔을 때 택도 없죠. 그리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본인의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선 끝나면 무조건 분열할 거예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나와가지고 거의 뭐 친윤 떨거지들이라고 하면서 막 엄청 공격하잖아요. 뭐 개 같은 뭐 네. 그 용어를 일부러 세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당은 무조건 분열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분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포션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예, 지금 당에 들어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밖에서 먹고 들어간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어차피 있어요. 세판짜기가 진행이 될 거고 네.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오너십을 발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맞습니다. 판단을 한다는 건데 어제 보니까 처음으로 그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유세장에서 손을 잡고 올라갔는데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지자들로부터.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만난 미래인데 보시면 이 지금 국민의힘이 먼저 이미 당권 파트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이제 끝까지 안 올라가다가 원래 이쯤에 올라가려고 노린 거예요. 예전에 이제 대선 막판 가면 네. 뭐 홍준표든 유승민 후보든 간에 올라가서 윤석열 지지하는 척하고 막 했잖아요. 네. 예, 옹졸해 보이니까. 근데 사실 저거는 그 저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올라가 줬어야 돼요. 처음부터. 네. 근데 마지막에 저렇게 하는 건 자기 장사한 거거든요. 김문수 캠프도 어차피 통합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니까 모양새는 갖추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그 이 앞단에 이거 올라가기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준표 시장님, 홍준표 전 시장님이 네. 최근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준석을 찍는 건 사표가 아니다. 사표가 아니다. 맞아요. 네. 미래에 대한 투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 즉슨 이미 김문수에 손 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야권의 당권 재편은 어떻게 되냐면 이준석 플러스 홍준표예요. 네. 예, 이준석과 홍준표가 손잡고 여기 당권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랑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핫바지니까. 핫바지니까. 예, 어차피 끝나면 내가 이쪽 세력 먹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 예. 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조경태 의원도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윤상현 선대위원장 임명을 사과해라 이런 요구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부는 끊임없는 자중질환의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 일치 단결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인상보다는, 그러니까 계파별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거 해봐야 결과는 뻔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나는. 예. 근데 다들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검찰이 어쨌든 그 뭐 김건희 여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건희에 대한 수사 속도도 높이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결과를 뻔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검찰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는 검사분한테 왜 이러는 거냐 갑자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꽃놀이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면은 봐봐 우리 이제 열심히 하지, 우리 뭐 기소청을 안 만들 거지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은 다시 누군가가 뭐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윤석열 김건희를 찾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군요.